연방 항소법원이 무효 판결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를 일시적으로 복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루 만에 엇갈린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 10대들이 하룻밤 만에 100대가 넘는 차량을 털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에 따라 바로 풀려나면서 지역사회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사기 범죄가 점점 더 교묘해지면서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대형 공사장에서 급습 불체자 단속이 벌어져 100명이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이 오는 10월부터 70세 이상의 운전자들의 면허갱신 규정을 일부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첫 소식입니다. 미 연방 항소법원이 무효 판결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를 일시적으로 복원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혼선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관세가 무효라는 또 다른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하루 전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를 미국 연방 순회항소법원이 잠정 복원시켰습니다. 항소법원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국제통상법원의 1심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동시에 제기한 효력 정지가 인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 항소심 판결 전까지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임시 결정으로 하루 만에 엇갈린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혼선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백악관이 상호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건 법원을 맹비난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Last night, the Trump administration faced another example of judicial overreach. There is an effort by this administration to tackle these rogue judges and the injunctions. 백악관은 문제가 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대신 무역법 등 다른 가용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또 각국과 개별 협상은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세 폭탄 투하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은 이틀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오늘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로 파산 위기에 몰렸다며 장난감 수입업체 두 곳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에도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Obviously, the Constitution gives the power to tariff to Congress, not to the president. The law is very clear, and what the president asserts is extremely broad. 백악관은 관세 소송을 6대3으로 보수 성향 재판관이 많은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갈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이어질 혼란의 책임은 경제 비상 사태를 주장하며 무리하게 속도전을 펼친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연방 국무부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신규 비자 면접을 일시 중단하면서 학생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 일정이 재개될지 알 수 없는 데다 SNS에 올린 게시글을 삭제해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미국 비자 신청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비자 발급을 위한 대사관 면접 날짜를 선택할 수 없게 달력창이 막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유학생들의 SNS 심사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전 세계 외교 공관에 신규 비자 면접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린 이후 벌어진 일입니다. We will continue to use every tool we can to assess who it is that's coming here, whether they are students or otherwise. 미국 대학가의 반 트럼프 정서 등을 겨냥한 압박 조치로 해석되는데 불똥은 당장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에게 튀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은 비자 신청자는 계속해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면서도 비이민 비자 인터뷰 예약 일정은 유동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2019년부터 비자 신청자들에게 SNS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SNS 심사 때문에 신규 면접 일정에
변경이 생겼다는 점을 드러낸 셈입니다. 미국 군부에서 나온 그 이민성의 발표가 사실이다. 그리고 유학원들한테도 그 통지가 왔거든요. SNS 체크하는 시스템이 재설정될 때까지는 당분간 인터뷰를 중지하고. 당장 미국의 가을학기 유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올 이제 2월에 졸업한 학생들이 이번 9월학기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비자를 받지 못하면 미국 유학도 못 가고 한국에 입시는 이미 포기했을 거 아니에요. 일부 유학원 등에선 유학 준비생들에게 소셜미디어 계정을 점검하라고 안내하는 가운데 SNS 등에선 실제로 사상 검증을 통해 합격이 무산됐다거나 게시물을 지워도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될 거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미국인의 SNS를 검열하는 국가에 비자 발급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혀 유학 비자에 이어 비자 정책을 더 강화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재임했던 일론 머스크가 직책에서 공식적으로 퇴임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일론 머스크의 특별 공무원 직위가 어젯밤 공식적인 해고 절차를 통해 해제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며 대표적인 트럼프 후원자가 된 일론 머스크는 대선 직후 연방정부의 구조조정과 지출 삭감을 위한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발탁돼 약 100일간 부서를 이끌며 연방정부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주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낭비되는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한다고 전하며 자신이 떠난 이후에도 정부 효율부의 임무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정부 효율부의 다음 수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정부의 비용 절감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향후 자신의 회사에 복귀해 테슬라와 스페이스 X 업무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 10대 청소년들이 하룻밤 사이 100대가 넘는 차량을 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도시 곳곳을 돌며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신용카드와 차량키 등 값나가는 물건들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범행 규모는 무려 121대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주범으로 지목한 16살 소년을 붙잡았지만 소년법에 따라 구금 몇 시간 만에 바로 풀려났습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늦은 밤 주차돼 있는 차량으로 한 10대 소년이 걸어옵니다. 주먹으로 창문을 부수더니 손전등을 켜고 빠르게 내부를 뒤진 후 물건을 훔쳐 달아납니다. 이 방식으로 10대 3명은 밤새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차량을 털었고 결국 하룻밤 만에 121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My wallet, everything is gone. They took money out my wallet. 지난 4일 이들은 로럴 카운티를 시작으로 프린스 조지 카운티, 하워디 카운티 등 인근 지역을 돌며 범행을 벌였습니다. 2명이 차량을 터는 동안 다른 1명은 도주를 대비해 차를 운전하며 기다리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경찰은 수사 끝에 16살 용의자 1명을 찾아냈고 소년의 집에서 자동차 열쇠와 신용카드 등 20개에 달하는 도난 물품을 발견했습니다. We arrested a young man, 16 years of age, and managed to link him to all 121 events throughout the region. A search warrant was served at his home, resulting in the recovery of numerous credit cards, over 20 sets of vehicle keys, and other evidence linking him to these crimes. 하지만 용의자가 체포된 지 5시간 만에 풀려나면서 지역사회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용의자가 전과를 갖고 있지 않을 뿐더러 소년법에 따라 법원의 결정 전까지는 석방이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I have little hope there will be further accountability for him due to this broken system. They consider this a lower level crime. I urge them to come to my community meetings and hear how lower level it is. I got one next week. 경찰은 이 용의자가 석방된 후 바로 다음 날 17건의 추가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용의자가 동일한 10대들이 저지른 소행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공범인 10대 2명을 추가로 체포하고 16살 소년을 차량 도난과 절도 혐의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최근 AI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사기 메일이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이 사기 메일을 구분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최근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온라인 사기범들이 챗GPT 등 기타 챗봇을 활용해 오타 없는 메시지와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하면서 피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전에는 사기 메일 대부분이 직설적으로 번역됐거나 문법과 어조가 허술한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사기범들이 AI를 활용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실제 발신자의 메시지와 매우 유사하고 교묘하게 작성하고 시스템 업데이트 메일처럼 보이게 하거나 회사 IT 부서를 사칭한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f I have a few samples of your writing or email, I can mimic your style using a ChatGPT or a Claude or any other AI chatbot. It's fairly trivial to understand what tools and technologies your organization uses, whether you're a Zoom shop or you use Microsoft, whatever you use for email, and I can start to craft third-party type of messages attacking. FBI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은 16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막기 위해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2번 확인하고 복잡한 비밀번호와 다중인증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플로리다 주립대 인근 대형 공사 현장에서 불체자 단속이 벌어지면서 100명이 체포됐습니다. 연방국토안보수사국 템파 지부는 플로리다 텔러해시에 위치한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인근 공사 현장에 주방위대와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 등 50명 이상이 대거 투입돼 이민 단속을 벌여 10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공사장은 헤드릭 브라더스 컨스트럭션이라는 업체가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로 회사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현장을 당국이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전면적인 수사 협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사는 모든 고용 과정에서 연방정부의 E-Verify 시스템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청업체에도 동일한 기준을 계약을 통해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단속 대상이 된 근로자들이 헤드릭 브라더스 소속인지 아니면 하청업체 소속인지 등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이번 단속이 불법 체류자 고용 여부에 대한 수사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TSA 요원 폭행 사건의 감시 영상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공항 이용객들 사이에서 우려와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7시쯤 28살 카메론 딜런 맥두걸이 마이애미 공항보안 검색대에서 TSA 요원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맥두걸은 한 승객과 언쟁을 벌인 뒤 검색 구역으로 들어와 요원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이를 제지하던 또 다른 요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맥두걸은 카트에 걸려 넘어졌고 주변에 있던 목격자가 그를 붙잡아 경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이 남성은 법 집행 요원 폭행과 고령자 폭행 그리고 경범 폭행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마이애미 데이드 경찰국은 이번 사건을 심각한 공공질서 위협으로 판단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A 헌팅턴 팍에서 내과 병원을 운영하던 한 의사가 건물 옥상에 자리 잡은 노숙자 캠프 때문에 결국 병원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타하니 솔리먼 박사는 수년간 럭비와 조이 애비뉴 교차로 인근에서 병원을 운영해 왔지만 옆 건물 주차장 옥상에 형성된 노숙자 캠프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노숙자들은 병원 옥상까지 침입해 전기와 에어컨 부품을 훔치고 불을 지르는가 하면 설치한 철조망과 보호 장치도 여러 차례 훼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복구와 방지 대책에만 10만 달러 이상을 투입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주차장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같은 장소에서 지난해에도 불이 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병원 관계자는 헌팅턴 팍 경찰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했고 시청에도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LA시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는 노숙자 캠프와 관련된 갈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 사업체들의 피해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이 오는 10월 1일부터 고령 운전자의 면허갱신 규정을 일부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70세 이상 운전자 모두가 필기시험을 봐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통사고나 중대한 위반 이력이 없는 경우 필기시험 없이 면허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고령 운전자는 5년마다 반드시 DMV를 직접 방문해 면허를 갱신해야 하고 시력 검사는 여전히 의무입니다. 만약 음주운전 전력이나 최근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처럼 필기시험과 운전 능력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필기시험이 필요한 경우 DMV는 온라인 e-러닝 코스를 제공해 집에서도 시험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규정 변경은 고령 운전자의 안전은 유지하되 불필요한 시험 부담은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하리보의 인기 젤리 제품이 마리화나 성분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돼 네덜란드 전역에서 긴급 리콜이 실시됐습니다. 문제 제품은 해피콜라 젤리로 섭취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네덜란드 식품소비자안전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샘플 검사 결과 실제로 젤리에서 대마초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리보 측은 현재 경찰과 함께 오염 경위를 조사 중이며 최소 3팩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사전 예방 차원에서 유통 중인 모든 해피콜라 젤리를 리콜 조치하고 있으며 유통기한은 2026년 1월인 제품이 해당됩니다. 한편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유통되는 제품은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국은 문제 제품을 절대 섭취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애리조나주의 한 경찰관이 고속도로 차량 화재 현장에서 시민을 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리어 경찰국은 지난 일요일 새벽 4시쯤 10번 고속도로에서 다중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다코타 베리 경관은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화재가 발생한 차량에 갇혀있던 18살 여성 아샤리 치텀 씨를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여성은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회복됐고 조사 결과 이 여성은 해당 지역 소방관의 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Just simply doing my job. I have no doubt that any other officers within this community and this department would have done the same thing that I have done to try to rescue some people and be able to help other people.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여성은 머리에 불이 붙어 위험한 상황이었고 충돌로 인해 차량의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에 경적을 울리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코타 베리 경관은 운전석 창문을 깨고 여성을 구조했고 이 과정에서 심각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된 여성의 아버지인 시메온 치텀 소방대장은 딸을 구해준 베리 경관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사고에 연루된 다른 피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신체와 언어 장애를 겪는 루게리병 환자가 생각만으로 휠체어를 움직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중국의 한 스타트업 회사가 이 같은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필이 특파원입니다. 머리 뒤쪽에 센서를 부착한 채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저는 지금 뇌파를 측정하는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를 이용해서 휠체어를 앞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얼굴 앞에 핸들 모양 장치를 바라보자 휠체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핸들의 특정 방향을 바라볼 때 발생하는 뇌파를 숫자 신호로 바꿔 휠체어의 이동 명령으로 전달한 겁니다. 마치 시끄러운 노래방에서 모기 소리를 구별해내는 것처럼 두피에 부착한 센서가 아주 미세한 뇌파를 인식한 겁니다. 몸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도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把这个控制器可以改装成，比如说家里的智能家居，我是不是可以控制窗帘的开拉？比如说玩街头霸王 Street Fighter， 我们不再是用手去控制，而是用自己的意识，就像你自己身临其境的在游戏里面去玩。 이번에는 한 전기차 회사에 가봤습니다. 10년 전 설립된 이 회사의 주력 차종은 가격이 우리 돈 3천만 원 수준입니다. 전기 구동이나 자율주행 등 차량 기술의 65%를 자체 개발해 생산 비용을 낮췄습니다. 它的悬架是前双叉臂，其他品牌的话20-30万的车才能有的这个配置。 이들 회사가 자리 잡은 곳은 항저우시 빈장지구. 72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상장 기업이 74개나 되고 54만 인구의 평균 연령은 33세에 불과합니다.
지역 정부가 창업 자금과 주거 생활비를 적극 지원하면서 젊은 인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滨江区是一个人才聚集度非常高的一个地方，那这也让我们能够有相应的资源去打造有竞争力的这样一个团队。 인공지능 딥시크와 로봇 격투 대회의 유니트리도 항저우에서 성장했습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북아일랜드의 대표 관광지 자이언츠 코즈웨이가 현무암 기둥tum에 동전을 끼워두는 관광객들의 관행으로 손상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겹겹이 쌓인 4만여 개의 육각형 현무암 기둥이 해안선을 따라 장관을 이루는 이곳. 북아일랜드의 대표 관광지 자이언츠 코즈웨이입니다. 일명 거인의 둑길로도 불리는 세계 자연유산인데요. 영국의 자연문화유산 관리기관인 내셔널 트러스트는 관광객들이 현무암 기둥틈에 동전을 끼워두는 관행으로 자이언츠 코즈웨이의 암석이 손상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녹이 쓴 동전은 원래보다 최대 3배까지 부풀어 암석에 강한 압력을 가해 파손을 일으키고 있고요. 또 바닷물에 부식된 동전에서는 구리와 니켈, 철 산화물 등이 흘러나와 암석 표면에 보기 흉한 얼룩까지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내셔널 트러스트는 전문가들을 투입해 동전 제거 작업을 진행했고요. 이 풍경이 미래 세대에도 특별하게 남을 수 있다며 관광객들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타이파는 타임 퍼포먼스의 줄임말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무엇이든 짧고 빠르게 끝내려는 성향을 뜻하는데요. 니온게이자의 신문은 최근 신입사원들이 타이파를 중시해 현재 다니는 직장을 빠르게 그만두고 있다며 새로운 조기 이직 형태가 퍼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젊은 층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찾아 빠른 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겁니다. 빠른 이직에 일본 기업들은 경력직 채용을 늘리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인력 충원과 비용 부담, 직원의 사기 저하 등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년 전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던 6세 여아 실종 사건이 결국 친모가 꾸민 인신매매 자작 등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법원은 아이의 친모 스미스와 남자친구 또 공범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는데요. 사건은 지난해 2월 스미스가 딸 조슐린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는데요. 당시 친모인 스미스가 딸을 돈을 받고 팔아넘겼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친모는 모함이라며 부인해왔는데요. 한 달 뒤 자택 인근 들판에서 조슐린의 옷이 발견되는 등 인신매매 정황이 드러나면서 스미스와 공범들은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법정에서 스미스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웃이자 친구였던 한 여성이 스미스가 딸을 상고마로 불리는 전통 주술 치료사에게 팔았다고 증언했고요. 법원은 친모와 공범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6.3) 조기 대선 사전투표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의 투표율은 19.58%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었는지 사전투표에 나선 유권자들을 양소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전국 3,500여 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 바쁜 출근길에도 시민들은 잠시 짬을 내 내일을 위한 한 표를 던졌습니다. 낮 12시 서울 강남의 한 사전투표소.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 6시간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금 이곳 서울 역삼일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도 점심시간을 맞아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나온 시민들이 가득 줄을 섰습니다. 지금 한 3, 40분 기다린 것 같은데 제 생각보다 사전투표하러 많이 오셨더라고요. 급하게 뛰어왔는데 줄이 생각보다 엄청 길어서 깜짝 놀랐죠. 참정권을 좀 이렇게 더 실현하고 싶어서 좀 더 일찍 오게 됐습니다. 내란 사태로 치러지게 된 조기 대선. 국민으로서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생업을 잠시 미룬 유권자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투표를 해야겠다. 좀 안 좋은 일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선거권이 있고 그냥 묵인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되고 주어진 그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쉽지 않아도 이번 투표는 꼭 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인공관절 무릎 수술을 했어요. 투표는 꼭 하고 싶어요. 국민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으신 분, 그런 분을 뽑고 싶어요. 한 표 한 표 먹고 살기 좋은 나라를 향한 바람도 담았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금보다는 좀 더 체감될 수 있을 정도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청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학가가 있는 서울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강남권을 돌며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 후보는 주식시장도 살리고 경제 회복을 만들어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장소로 서울 대학가 신촌을 선택했습니다. 빛의 혁명의 주역인 청년들과 나란히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청년의 시대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고 이번 대선이 그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함께했습니다. 사전투표를 마친 뒤엔 서울에서 보수 진영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강남권 집중 유세에서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경제 폭망의 주범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그들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도록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여러분. 특히 부동산에 예민한 지역 정서를 겨냥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지정했다 해제하는 혼선을 빚으며 시장을 흔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세금을 늘리는 게 아니라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요 과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김문수, 이준석 후보를 함께 겨냥해 이준석 후보가 젊은 개혁을 주창해도 본성대로 내란, 부패 세력에 투항할 거라며 막판 보수 진영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만약 두 후보가 뒤늦게 단일화하더라도 그 의미를 내란 세력 연합으로 미리 규정해 효과를 반감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사전투표 둘째 날 강원과 충북을 오가는 막판 광폭 유세에 나섭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인천과 경기를 찾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딸과 함께 사전투표에 나서며 수도권 막판 공략에 나섰는데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는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사전투표를 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이 후보 지역구 인천 계양구에서 가족 논란을 겨냥한 듯 사회복지사인 딸과 함께 투표에 나섰습니다. 사전투표를 하고도 여전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완전히 선을 긋진 않았습니다. 부정선거의 소지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철저하게 관리해서
사전투표 전후 인천 유세에서도 유독 역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전쟁 역전의 발판이 된 인천 상륙작전을 상기시키며 메가더 장군 동상을 참배했고 연설에서도 역전이라는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대역전의 도시가 바로 인천 맞죠? 네. 그리고 한미동맹의 상징이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인천을 찾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 민심을 겨냥한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노동운동과 국회의원 경험을 강조하는 한편 내란 책임론을 의식한 듯 표심 앞에 거듭 자세를 낮췄습니다. 그동안에 대응 때문에 또 탄핵 때문에 그리고 장사도 잘 안 되고 길아버지 큰절하고 또 그동안에 저희들 잘못한 건 많습니다. 사전투표 직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시도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김 후보가 사전투표 첫날 새벽 0시 무렵 이준석 후보를 만나려고 국회의원회관을 찾아갔지만 결국 이 후보를 못 만난 겁니다. 투표장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른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김문수, 미래는 이준석. 김문수 후보는 사전투표 둘째 날부터 경기와 충청, 강원을 시작으로 공식 선거운동이 끝나는 본투표일 0시까지 90시간 동안 집에 가지 않고 전국을 순회하는 외박 유세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고려대학교 인근에서 유세를 펼치며 젊은 층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호남 민심에 호소하면서 환경 친노동 후보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동탄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판교 테크노밸리를 찾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자신이 이공계 출신이란 걸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동탄 모델을 언급했습니다. 사실 지난 총선에서 동탄의 기적이라는 것이 사실 뒤에 무수히 많은 코딩을 통해 가지고 백업되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서 계속 제기되는 단일화 가능성은 다시 한번 강하게 일축했습니다. 저는 만날 계획이 없다. 그리고 단일화나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할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밝혀왔기 때문에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대학가로 자리를 옮겨 연금 개혁과 작은 정부론을 주장했습니다. TV토론 발언 여파는 유세 현장에서도 이어졌는데 일부 시민들이 이 후보를 향해 갈라치기 정치로 2030을 대표할 수 있느냐며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갈라치기 정치 그만하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2030 남성을 대표한다고 감히 참칭할 수 있습니까? 이준석 후보는 본투표일인 다음 달 3일까지 지난 총선과 같은 막바지 무박 유세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전남 여수에서 사전투표에 임한 뒤 기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지역의 탄소 배출 산업을 친환경 그리고 생태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권 후보는 이후에도 광주에서 노동자들을 만나는 등 호남 민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 유경옥 씨가 관리하던 USB를 검찰이 압수했는데요. 거기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동 인증서가 발견됐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샤넬백을 바꿀 때 추가로 낸 웃돈을 동행한 21g 대표 아내가 결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용 저장 장치 USB 4개를 확보했습니다.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관리하던 것으로 이 중 USB 2개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동인증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공동인증서는 인터넷 금융거래나 전자서명 등 신원 확인에 사용됩니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실에서 쓰는 보안용 USB로 확인됐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코바나 콘텐츠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파면 이후까지 줄곧 김 여사를 수행해왔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건넨 디올백을 김 여사가 받는 현장에도 있었고 통일교전본부장이 건진법사를 통해 준 샤넬백은 직접 웃돈을 얹어 다른 제품으로 바꿨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공동인증서까지 갖고 있던 유 전 행정관이 김 여사 선물 전달 과정에 깊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유 전 행정관을 출국 금지하고 샤넬백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271만 원짜리 두 번째 샤넬백을 바꾸며 추가로 낸 200만 원가량의 웃돈은 동행했던 인테리어 업체 21g 대표 아내가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결제한 차액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준 현금으로 대갚았다며 김 여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거듭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속인 건진법사가 김 여사 선물을 김 여사도 모르게 바꾸고 거기에 대통령실 직원은 물론 김 여사와 가까운 업체 대표 아내까지 관여했다는 주장입니다. 21g 대표는 대학원 동문인 김 여사와 10년 넘게 가깝게 지내온 사이로 경찰은 이와 별개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윤 전 부부의 전입신고 등을 돕기 위해 공동인증서를 넘겨받은 거라며 대통령실 보안용 USB는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 이상으로 5월 29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